황씨 할머니는 창밖을 내다보며 지나온 세월을 회상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오직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다. 특히 손자들을 위해 남편이 남긴 재산을 신중하게 관리했고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그녀는 재산을 신탁으로 묶었다. 할머니는 자신이 남은 생을 조용히 보내며 자식들이 자신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한때 가깝게 지내던 딸 미정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갔다. 미정은 어릴 적부터 부유한 삶을 꿈꿨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었다. 미정은 사업가 남편과 결혼하면서 재력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점차 가족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할머니는 딸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 이유를 바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점점 쓸쓸함이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뜻밖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미정과 그녀의 남동생 진호가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대화의 내용은 할머니의 신탁에 관한 것이었다. 할머니는 신탁의 존재를 미정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정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미정이 그 신탁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한다는 사실이었다. 이건 우리 엄마가 내린 결정이야. 넌 그걸 바꿀 수 없어. 진호가 분노에 차서 말했다. 왜 우리가 이 돈을 나눠 가져야 하는데? 내가 다 가져도 아무 문제 없잖아. 엄마는 늙었고 이제는 내 차례야. 미정이 무심하게 대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다. 할머니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가 가장 믿었던 딸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다. 이 대화를 듣기 전까지 그녀는 미정이 그렇게까지 야망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었다고는 상상도 못했다. 미정은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그녀가 남긴 유산을 뒤엎으려 하고 있었다. 그것도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할머니는 온몸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어지러워졌다. 미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신이 키우고 길러낸 딸이 이렇게 잔인하고 차가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할머니는 미정과 직접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옳은 일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마음이 무거웠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다. 며칠 후 할머니는 미정을 집으로 불렀다. 미정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웃으며 들어왔다. 할머니는 딸을 맞이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맴돌았다. 그날 밤 할머니는 드디어 딸에게 입을 열었다. 미정아, 내가 한 일을 알고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미정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미정에게 신탁 서류를 내밀었다.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난 묻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이걸 조작하려 했다는 건 확실히 알겠구나.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서류를 바라보더니 차갑게 웃었다. 엄마는 이제 그만 쉬셔야죠. 이 모든 게 제 겁니다. 엄마도 알잖아요. 진호가 이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걸. 내가 이 돈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가족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미정의 목소리는 이성적이고 냉정했다. 마치 이미 모든 결정을 내린 듯이.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미정이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한때 사랑스럽고 순수했던 자신의 딸이 어떻게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니?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배신이요? 아니에요. 엄마, 저는 가족을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너무 오래된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요. 이 돈은 이제 제 겁니다. 그리고 전 그걸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거예요. 미정의 태도는 결코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다. 할머니는 딸의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미정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딸은 이미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할머니는 미정을 보내며 눈물을 참아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미정을 법적으로 처벌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무기력하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온 가정을 보호해야 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황씨 할머니는 며칠 동안 미정과의 대화를 되새기며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왔던 그녀에게 미정의 배신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딸이 자신을 그토록 무시하고 가족을 위해 남겨둔 유산을 탐내며 변질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미정은 어린 시절부터 욕망이 강한 아이였지만 어머니에게 돌아올 때만큼은 늘 착하고 효심 깊은 딸이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이 만든 착각이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동안 딸의 탐욕을 보지 못했던 자신을 탓하며 그녀는 머릿속에서 미정과의 대화를 계속 반복했다. 미정과 대면한 이후로 할머니는 더 이상 딸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의 딸은 이미 자신만의 길을 결정했고 그 길은 가족을 해치는 길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딸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동안 자식들이 서로 화합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왔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그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미정을 내버려 둘 수도 없었다. 진호와 그 가족이 미정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황씨 할머니는 지난날을 회상하며 그동안 가족에게 소홀했던 점을 생각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미정과 진호가 어렸고 그녀는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남편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무뚝뚝했지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모든 부담은 온전히 할머니에게 남았다. 그녀는 오로지 생존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일했고 그 과정에서 자식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주지 못했다. 특히 진호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 같았다. 그녀는 늘 미정이 더 약하고 손이 많이 가는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미정을 더 챙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진호는 점점 할머니와 거리감을 느꼈다. 미정은 그런 어머니의 편애를 이용했다. 진호는 늘 자신의 할당을 넘기지 않고 조용히 살았지만 미정은 늘 어머니의 신뢰를 받으며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리고 이제 미정은 그 신뢰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섰다.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자식들을 잘못 키운 탓이라고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더 이상 미정의 계획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미정을 처벌하고 싶지 않았지만 적어도 진호와 그의 가족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한 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미정의 행위가 명백한 법적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할머니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법적 대응을 강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할머니의 뜻을 존중하며 차선책을 제시했다. 미정이 더 이상 신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머니의 재산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모든 서류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미정이 손을 쓸 수 없도록 신탁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미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걱정스러웠다. 미정은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진호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를 집으로 불렀다. 진호는 여느 때처럼 조용한 성격으로 어머니의 부름에 응했다. 진호는 미정과 달리 사업을 하지 않았고 작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할 때는 늘 어머니 곁에 있었다. 할머니는 그런 진호가 미정의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다. 진호야,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 내 누나가 신탁을 조작하려고 했단다. 할머니는 힘겹게 진호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진호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누나가 왜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진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엄마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미정이가 돈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커진 건 그동안 엄마가 몰랐던 것 같구나. 그 아이가 이 가족을 해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고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그동안 자신에게 무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마음이 아팠다. 그는 누나가 그토록 탐욕스러울 줄은 몰랐다. 진호는 어머니가 겪은 배신과 고통에 대해 공감하며 누나의 행동을 막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엄마, 제가 누나와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일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진호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결심을 굳혔다. 할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위해 나서주는 것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미정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진호는 미정을 만나러 갔다. 미정은 진호의 방문에 다소 의아해했지만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오빠, 무슨 일이야? 갑자기 나를 보러 오다니.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다. 하지만 진호는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냉정함을 느낄 수 있었다. 누나, 우리 얘기 좀 하자. 엄마가 말했어. 누나가 신탁을 바꾸려 한다고 진호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다. 미정은 그 말을 듣고 한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그래, 오빠. 내가 그 돈을 가져야 해. 오빠도 알잖아. 엄마는 이제 늙었고 그 돈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거잖아. 미리 준비하는 게 뭐가 나빠. 미정의 태도는 여전히 냉정했다. 하지만 그건 옳지 않아. 누나. 엄마는 우리 모두를 위해 그 돈을 남겨두신 거야. 그걸 누나 혼자 가져가면 안 돼. 진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오빠는 정말 순진하구나. 이 세상에서 힘이란 건 돈이야. 내가 그걸 관리할 수 있다면 우리 가족도 더 나아질 거야. 오빠는 그런 책임을 질 수 없어. 미정은 비웃듯이 말했다. 진호는 더 이상 설득이 통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누나는 이미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그 길에서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 진호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누나와의 대화에서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어머니에게 미정과의 대화 결과를 전했다. 엄마, 누나는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어요. 진호는 어머니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미 미정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기대했던 마음이 사라져버렸다. 이제 할머니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황씨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미정의 계획을 방관할 수 없었다. 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지만 진호와 그의 가족이 미정의 욕심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다. 진호는 누나와의 대화에서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으며 오히려 누나의 완고함만 확인했을 뿐이었다. 미정은 이미 자신의 계획을 철저히 세워놓았고 자신이 옳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을 신경 쓰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진호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탁을 재정비하고 미정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상태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미정은 어머니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미정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었고 어머니의 변호사 방문에 대해 알게 되자 더욱 경계심을 높였다. 어느 날 미정은 어머니를 찾아왔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듯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불안과 긴장이 서려 있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변호사를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미정은 가볍게 물었지만 그 질문 속에는 많은 의도가 숨어 있었다. 할머니는 딸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정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지금은 진실을 마주할 때였다. 그래, 변호사 만나고 왔어. 너희가 하는 일을 막으려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까.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미정은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어머니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설 줄은 몰랐다. 엄마, 그 돈은 결국 제가 관리해야 해요. 엄마는 이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셔야죠.
진호 오빠는 그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다 알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돈은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거야. 너 혼자 가질 수 없다는 걸 내가 잘 알 거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걸 보니 내가 너에게 그 돈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더 확실해졌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이야말로 미정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정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어머니의 말에 더욱 분노했다. 엄마는 정말 고집이 세시네요. 진호 오빠가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빠는 사업을 할 줄도 모르고 그 돈을 결국 다 날릴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오빠는 그런 책임을 질 수 없어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나도 알고 있어. 이건 내 욕심이야. 미정아. 그걸 부정하지 마라. 할머니는 딸의 말을 끊으며 강하게 말했다.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어머니를 쏘아보며 말했다. 엄마, 결국엔 제가 이길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나오신다면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경고를 남기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할머니는 미정이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딸이 이렇게까지 차가워지고 탐욕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미정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 미정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접어든 것이 분명했다.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의 계획을 더 철저하게 세우기로 했다. 그 후 할머니는 진호에게 미정과의 대화를 전해주었다. 진호는 누나가 어머니에게 그렇게까지 말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미정이 정말로 자신들의 가족을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나는 멈출 생각이 없어요. 제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진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진호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신탁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거야. 미정이가 아무리 해도 그 돈을 가져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해. 그리고 내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할머니는 진호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함께 논의했다. 그날 밤, 진호는 아내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진호의 아내는 그동안 미정과의 갈등에 대해 크게 관여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당신 누나는 정말로 그 돈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녀는 경악한 표정으로 진호에게 물었다. 나도 믿기 어렵지만 누나는 정말로 그렇게 할 거야. 엄마가 말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해. 진호는 결심이 굳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누나가 자신을 무시하도록 두지 않기로 했다.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며칠 후 할머니와 진호는 변호사와 함께 신탁 서류를 다시 검토하며 법적 보호를 강화했다. 미정이 어떤 수를 써도 이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없도록 모든 방어책을 마련했다. 할머니는 마음 한편으로는 미정이 이 사실을 알고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 걱정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미정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딸이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가버렸다는 현실도 직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미정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미정은 자신의 변호사를 고용해 어머니의 신탁을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미정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족들 사이의 지지를 얻어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형제들, 특히 진호의 가족과 멀어진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미정은 자신이 어머니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족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이미 너무 늙어 현실 감각을 잃었다며 자신이야말로 가족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친척들은 미정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어머니의 결정에 의문을 품었고 미정이 제시하는 계획이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호와 가까운 일부 가족들은 미정의 행동에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미정의 탐욕을 알아차리고 있었고 그녀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들은 미정에게 동조하지 않고 진호와 할머니의 편에 서서 신탁을 지키려 했다. 미정의 움직임이 점점 더 본격화되면서 할머니는 이제 곧 더 큰 대결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가족 내의 분열이 깊어지면서 미정과 진호 사이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다. 할머니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더라도 가족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황씨 할머니는 미정이 가족들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점점 더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정은 자신이 어머니에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친척들을 설득하려 했다. 미정의 주장은 처음에는 과장된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부 친척들은 그녀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할머니가 나이가 많고 현실 감각이 무뎌졌다는 미정의 주장에 어느 정도 수긍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이 무척이나 고통스러웠다. 미정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어머니의 재산을 자신이 관리해야만 가족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친척들에게 자신이야말로 재산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득하며 진호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정의 논리는 간단했다. 그녀는 이미 사업 경험이 많았고 재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 진호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미정은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었다. 미정은 이미 변호사를 통해 할머니의 신탁을 무효화하려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과정에서 할머니의 변호사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변호사는 미정의 의도를 파악하고 할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 전략을 강화하고 있었다. 미정은 이 싸움에서 결코 쉽게 이기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더 많은 가족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한편 할머니와 진호는 미정의 움직임에 대해 더욱 강하게 맞서기로 했다. 진호는 누나의 탐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남겨둔 재산이 미정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도 변호사와 협력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진호는 더 이상 어머니 혼자 미정을 상대하게 둘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중 미정은 또다시 어머니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그녀의 표정이 더 날카롭고 결연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모든 걸 알아봤어요. 엄마가 이렇게 계속 버틴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결국 이 재산은 제가 관리하게 될 거예요.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딸의 말을 듣고도 차분하게 대응했다. 미정아, 너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넌 내 말을 듣지 않겠지만 이 재산은 너 혼자 차지할 수 없어. 너도 알잖니. 이건 가족 모두를 위한 것이야. 할머니는 여전히 딸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미정은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가족을 위한 거라뇨? 엄마는 그동안 오빠만 챙기고 저를 무시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나서야 할 이유가 다 그거예요. 이젠 제가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드러냈다. 할머니는 미정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딸의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것 같았다. 미정은 어릴 적부터 항상 진호와 비교당하며 자신이 덜 사랑받는다고 느꼈을 것이다. 할머니는 자신이 자식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 후회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정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미정아, 내가 너에게 충분히 잘해주지 못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가족을 파괴하려 해서는 안 된다. 할머니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정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결국엔 오빠만 챙기셨죠.
이제 더 이상 엄마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전제 길을 갈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이 재산을 제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어머니를 뒤로 한 채 집을 떠났다. 미정이 떠난 후 할머니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미정이 그토록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슬펐다. 그녀는 딸이 이렇게까지 망가져버린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정의 행동을 좌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미정이 가족을 파괴하지 않도록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며칠 후 할머니는 진호와 다시 만났다. 진호는 어머니에게 미정의 최신 움직임을 전하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엄마, 누나는 정말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진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알고 있다. 진호야. 그래서 우리도 더 강하게 나가야 해. 미정이가 원하는 대로 두면 안 돼. 할머니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그 후 할머니와 진호는 변호사와 함께 더욱 철저한 법적 준비를 했다. 그들은 미정이 법적으로 재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방어책을 마련했다. 미정이 어떤 수를 써도 이 재산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서류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다. 그 과정에서 진호는 어머니와 더 가까워졌고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미정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할머니와 진호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미정은 자신이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가족 내에서 더욱 강력한 지지를 얻어야만 했다. 그래서 미정은 친척들을 다시 한번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이미 늙었고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이야말로 그 재산을 관리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일부 친척들은 여전히 미정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다른 이들은 미정의 욕심을 의심하고 있었다. 미정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더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이제 할머니와 미정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었고 가족들은 둘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미정의 탐욕과 할머니의 결단 사이에서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며 가족 내 분열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 싸움이 가족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미정이 재산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중 미정이 결정적인 움직임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머니와 진호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더 큰 전략을 세우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가족 내 갈등은 절정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이제 곧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미정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와 진호의 방어가 생각보다 강력했으며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미정은 이 싸움이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끝까지 싸우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미정은 변호사와 긴급 회의를 열었다. 변호사는 미정에게 법적으로는 할머니와 진호의 방어를 무너뜨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할머니는 이미 재산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미정이 이기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전략이 필요했다. 어머니가 준비한 신탁을 무너뜨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재산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변호사는 미정에게 현실을 설명했다. 미정은 그 말을 듣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이 지금까지 계획해온 모든 것이 헛수고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이 싸움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방법을 찾으세요.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상황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미정은 이제 가족 내에서 자신을 지지해줄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할머니와 진호의 강경한 대응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족들 사이의 분열을 더욱 확대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친척들에게 다시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설득이 아니라 그들이 할머니와 진호를 불신하게 만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려 했다. 미정은 진호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그녀는 그가 과거에 작은 사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사례를 들며 그가 가족 재산을 책임지기엔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일부 친척들은 미정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점차 그녀의 편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미정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미정은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아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그 모임은 어머니와 진호의 결정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미정이 주도적으로 가족들 사이에서 동의를 얻어내려는 시도였다. 미정은 이 모임에서 진호를 망신시키고 자신이 가족 재산을 관리할 적임자임을 증명하려 했다. 모임 날, 가족들은 모두 미정의 집에 모였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정은 일부러 진호보다 먼저 자리에 앉아 가족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녀는 재산 문제에 대해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가족을 위해 제가 이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빠는 그동안 이 재산을 관리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을 지고 가족을 이끌어가야만 해요.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일부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진호가 자리에 들어섰다. 그는 조용히 자리 잡고 미정의 말을 들으며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는 지금까지 누나가 어떤 식으로 가족들에게 접근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모든 것을 바로잡을 날이라고 결심했다. 누나, 내 말대로 내가 그동안 사업에서 성공하지 못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내가 가족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증거는 아니야. 진호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이 가족의 재산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진호의 말에 몇몇 친척들이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진호가 평소에는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오늘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누나처럼 사업을 크게 벌이진 못했지만 항상 가족을 생각해왔어.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을 지키는 거야. 누나, 내가 이 재산을 가져가면 결국 가족은 파괴될 거야. 그걸 정말로 원하는 거야. 진호는 미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미정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진호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다. 그동안 진호는 그녀에게 항상 양보하고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호의 단호한 태도는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가족을 위한 거라니 그건 다 핑계일 뿐이야. 오빠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내가 이 재산을 제대로 관리해야만 가족이 더 나아질 수 있어. 미정은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진호는 이번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누나가 생각하는 나아짐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족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그건 옳은 길이 아니야.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가족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정과 진호의 말다툼은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해갔다. 일부 친척들은 이 상황이 불편해 보였고 어떤 이들은 미정의 편에 서려 했지만 점차 진호의 말에 공감하기 시작했다. 결국 미정은 더 이상 가족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화가 치밀어 올랐고 감정적으로 폭발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날 무시하고 오빠만 챙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엄마는 늘 오빠만 사랑했잖아. 그녀는 할머니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소리쳤다. 할머니는 그동안 조용히 자리에 앉아 두 자식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미정의 분노와 불만이 터져나오는 순간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정의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그 상처를 오랫동안 방치해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미정아,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잘못한 거다.
너를 충분히 돌보지 못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족을 망가뜨려야 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단다. 할머니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이제야 미정의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미정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다. 엄마가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난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이 재산은 내가 가져갈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녀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미정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딸이 돌아오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슬픈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이제 남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가족 모임은 그렇게 끝이 났고 미정은 결국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했다. 진호와 할머니는 그녀의 움직임에 맞서 더욱 철저히 방어책을 준비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족 내에서의 화해는 불가능해 보였고 남은 것은 법정에서의 결판뿐이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미정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그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가족 모임이 끝난 후 할머니는 한동안 그날의 일을 곱씹으며 마음이 무거웠다. 미정의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찬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딸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상황을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를 생각하며 깊은 후회에 빠졌다. 미정은 단순히 탐욕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의 폭발을 보여준 것이었다. 할머니는 그 상처를 조금 더 일찍 알아차리고 보듬어주지 못한 자신을 탓했다. 그러나 이제는 후회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미정은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고 그녀가 가족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했다. 할머니는 미정이 과연 이 싸움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의문이 들었다. 미정이 정말로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돈으로 치유하려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변호사와 다시 한번 상담을 했다. 미정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고 이제 할머니와 진호는 더욱 강력한 방어책을 마련해야만 했다. 할머니는 변호사에게 미정의 법적 대응에 대해 묻자 변호사는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다. 미정 씨가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산을 가져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른 가족들을 설득해서 다수의 지지를 얻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미정은 일부 친척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고 그들이 미정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들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워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 미정이 이기기 위해서는 가족 내의 지지를 얻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와 진호는 더 많은 이들의 등을 돌리게 될 위험이 있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진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호는 누나의 상황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어머니의 걱정을 이해했다. 엄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탁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누나가 다른 가족들을 설득할지라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진호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는 어머니가 이 싸움에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다. 할머니는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미정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진호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진호야, 내 말이 맞다. 하지만 나는 그저 가족이 이렇게까지 분열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이겨도 미정이가 이겨도 결국 우리 가족은 무너질 거야.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녀는 미정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미정은 계속해서 자신을 지지할 가족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특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몇몇 친척들에게 집중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할머니와 진호가 가족 재산을 독점하려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자신이 그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미정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미정의 설득은 점차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몇몇 친척들은 미정의 말을 믿고 그녀의 편에 섰다. 그들은 할머니와 진호가 가족 내에서 너무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미정이 그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다른 친척들은 여전히 진호와 할머니의 편에 서서 그들의 결정을 지지했다. 가족 내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었고, 이제는 누구도 쉽게 화해할 수 없는 상태로 치달았다. 그러던 중 미정은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할머니의 신탁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과거의 기록을 조사하며 할머니가 실수했을 가능성을 찾으려 했다. 미정은 작은 빈틈이라도 발견한다면 그걸 이용해 어머니의 계획을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신탁에 포함된 한 조항에서 작은 오류를 발견했다. 그것은 법적으론 치명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 유리한 수를 두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미정은 그 오류를 이용해 법정에서 어머니의 결정을 무효화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 작은 오류가 법적 다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 변호사도 미정의 계획에 동의하며 그 오류를 기반으로 한 소송을 준비했다. 이제 모든 것이 법정에서 결정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편 할머니는 미정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딸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도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이 싸움이 가족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미정과 대화를 시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법정에서 싸우기 전에 가족끼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할머니는 미정에게 연락을 했다. 그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던 두 사람은 오랜만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미정은 처음엔 어머니의 요청을 무시하려 했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만나기로 했다. 미정은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미정과 할머니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미정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했다. 미정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는 이유가 정말 있니? 할머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하고 싶구나. 하지만 이 싸움이 가족을 파괴할 뿐이라는 건 너도 알고 있을 거야. 미정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그녀는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엄마,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난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이 재산은 내가 가져갈 거예요. 난 그걸 위해 모든 걸 걸었어요. 할머니는 딸의 단호한 말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구나. 나는 내가 나와 다시 화해할 수 있길 바랐지만 이미 내 마음이 결정된 것 같구나. 미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가만히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는 더 이상 딸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법정에서의 싸움뿐이었다. 카페를 나서며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미정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거야. 미정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할머니는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미정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 싸움은 법정에서 끝을 보게 될 운명이었다. 법정에서의 싸움이 다가오면서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미정은 자신이 발견한 작은 신탁 오류를 이용해 어머니의 결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전략을 세우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자신감을 키웠다. 반면에 할머니와 진호는 미정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그에 맞서기 위한 방어책을 강화했다. 가족 내의 균열은 깊어져 갔고
이제는 누구도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재판날이 가까워지자 가족들은 더 이상 화해의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미정과 대화했을 때 딸이 이미 자신의 선택을 확고히 했음을 알았다. 그녀는 그때부터 감정적으로 미정을 포기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미정이 이성을 되찾고 가족을 지킬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재판 당일 법원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할머니와 진호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도착했고 미정도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자리를 잡았다. 법정에서 마주한 두 자식의 모습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멀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싸움이 과연 무엇을 남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미정이 이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고 느꼈다. 가족을 잃는 대가로 얻는 재산은 결국 공허한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이 시작되자 미정의 변호사는 신탁에 포함된 오류를 지적하며 할머니의 결정이 무효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변호사는 미정이 그동안 어머니에게서 부당하게 소외되었으며 이제야말로 그녀가 가족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정의 변호사는 그녀가 이 재산을 가족 전체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할머니의 변호사도 이에 강력하게 맞섰다. 그는 미정이 단순한 오류를 이용해 어머니의 결정을 무효화하려는 것은 그 자체로 부도덕하며 할머니가 오랜 시간 신중하게 결정한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미정이 재산을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할머니가 남긴 재산이 가족 전체를 위한 것이며 그중 누구도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신중하게 들으며 결론을 내리기 위해 시간을 가졌다. 미정은 여전히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속으로는 긴장도 하고 있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팽팽했고 가족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긴장감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다.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질 시간이 다가오자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재판관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는 미정이 지적한 신탁의 오류가 법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그것이 할머니의 전반적인 의도를 뒤집을 정도로 치명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할머니의 신탁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미정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이길 수 있을 거라 확신했지만 결국 재산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다. 그녀는 어머니와 진호를 향해 원망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반면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미정과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멀어졌음을 깨달았다. 법정 밖에서 미정은 더 이상 할머니나 진호와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지나쳐갔고 그 누구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미정은 이 싸움에서 패배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그 신념은 변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미정이 그렇게 차갑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며 딸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진호는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걸었다. 그는 누나가 이 재판을 통해 가족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진호는 누나와의 관계가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음을 느끼며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어머니에게 이렇게까지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이번 재판을 통해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감정적으로는 패배한 기분이었다. 미정과의 갈등은 끝이 났지만 딸을 잃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상처로 남아있었다. 진호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자주 찾아왔지만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슬픔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한편 미정은 재판 이후 가족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을 신경 쓰지 않겠다고 결심한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이 주는 안정감과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미정은 재산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이 싸움에서 이겼다고 믿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갔고 그 길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으려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은 미정과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미정을 그리워했지만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녀는 미정이 스스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이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결국 이 싸움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할머니와 진호는 법적으로는 재산을 지켰지만 그 대가로 딸과의 관계를 잃었다. 미정은 재산을 얻지 못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이 모든 갈등이 끝난 후에도 그 상처는 가족 내에서 계속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자신이 남긴 유산이 결국 가족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그녀는 미정이 다시 돌아와 가족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것은 그저 희망일 뿐이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남은 삶을 조용히 살아가기로 했다. 미정과의 법적 싸움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나고 할머니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재판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진호는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지쳐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주 방문해 그녀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할머니는 재산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안도할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미정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미정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조차 버려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딸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은 사라져버린 듯했다. 어느 날 할머니는 혼자서 마당에 나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바람은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지난 세월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가 어린 미정을 품에 안고 놀던 시간, 진호와 함께 가족이 모여 웃던 날들, 그리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평온했던 순간들이 스쳐갔다.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다. 내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자식들에게 주었던 사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후회했다. 미정에게 충분한 애정을 주지 못했고 그로 인해 딸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진호는 어머니가 점점 더 외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할머니가 더 이상 미정을 기다리며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더 자주 찾아가 같이 시간을 보내며 그녀가 느끼는 상실감을 덜어주려 했다. 그러나 진호 역시 누나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상처가 컸다. 그는 누나와 화해할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웠지만 누나가 그토록 가족을 저버린 행동을 용서하기도 어려웠다. 며칠 후 할머니는 진호와 함께 과거 가족 사진을 정리하기로 했다. 그들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가족의 추억을 되새겼다. 사진 속에는 어린 미정과 진호가 밝게 웃으며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두 남매는 서로에게 큰 의지였고 그 무엇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참 그때는 행복했지.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미정이 어릴 적부터 마음속에 쌓아왔을 상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미정이가 나를 이렇게 미워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걸지도 모르겠구나. 진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누나의 분노와 상처가 단지 재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동안 할머니가 미정을 진심으로 이해해주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결국 이 가족을 이렇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엄마, 누나가 언젠가는 돌아올까요? 진호는 조용히 물었다. 그는 미정이 다시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잘 모르겠구나. 진호야.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야. 미정이가 돌아온다면 난 그때 가서라도 다시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 할머니는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딸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지 알고 있었다. 그 후로도 할머니는 미정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을 다잡으려 했다. 이제 남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기 때문이다. 진호와 그의 가족은 할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녀는 그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 했다. 한편, 미정은 재판이 끝난 이후로 가족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녀는 자신이 패배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법적으로는 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미정은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노력을 부정하고 자신을 배척한 것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버린 것에 대한 슬픔도 있었지만 그 슬픔을 인정하지 않고 분노로 대체하려 했다. 미정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가족과의 단절이 주는 상실감은 컸지만 그 상처를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나 진호와의 화해를 시도하지 않고 그저 그들이 없는 삶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가족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다. 그것이 미정을 괴롭게 했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하며 살아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의 갈등은 외적으로는 잦아들었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었다. 할머니는 미정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갔고 진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 아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미정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남은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갔다. 미정이 다시 돌아올 날은 오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딸을 기다렸다. 그녀는 딸이 언젠가 자신을 이해하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날을 꿈꾸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할머니는 미정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았다. 가족이란 비록 상처를 주고받을지라도 결국엔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진호와 그의 가족이 꾸준히 그녀를 돌봐주었고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할머니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미정에 대한 그리움과 상처가 남아있었다. 미정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가끔씩 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밀려왔다. 어느 날 할머니는 진호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바람은 선선했고 가을의 낙엽이 길 위에 흩날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발 아래 떨어진 낙엽을 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미정과 진호가 어렸을 때 그들과 함께 이 공원을 자주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시절에는 지금과 달리 모든 것이 평온하고 행복했던 것 같았다. 엄마, 요즘 좀 괜찮으세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어머니가 여전히 미정을 잊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도 잘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진호야.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단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구나.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미정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진호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그녀가 딸을 기다리는 마음을 완전히 놓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누나와 어머니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멀어진 것에 대해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진호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나누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누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할 수 없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며칠 후 진호는 미정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는 누나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마지막으로 화해의 기회를 가져보려 했다. 진호는 짧은 문자를 보내며 미정에게 어머니가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답장을 기다렸다. 그러나 미정에게서는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았다. 진호는 그 사실에 실망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나가 스스로 마음을 돌리지 않는 한 가족 간의 화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진호는 미정이 그토록 멀리 떠나버렸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어머니를 위로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그 후로도 할머니는 가끔씩 미정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혼자 눈물을 흘리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눈물을 진호나 다른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으려 했었다. 그녀는 이제 남은 가족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비록 미정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녀에게는 여전히 진호와 그의 가족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그것은 미정이 어린 시절에 할머니에게 쓴 편지였다. 편지에는 미정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그 편지를 읽으며 미정의 어린 시절 순수했던 마음을 떠올렸다. 그 시절의 미정은 지금과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어머니를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그 사랑을 편지로 표현하곤 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녀는 딸이 이렇게까지 변하게 된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깊이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미정을 충분히 이해해주지 못했고 그로 인해 딸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것 같았다. 할머니는 미정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한 것이 이렇게 큰 결과를 초래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그날 밤 할머니는 진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진호야, 내가 미정이에게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구나. 내가 더 일찍 깨달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진호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엄마, 우리 모두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그게 엄마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누나도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엄마가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호는 어머니를 위로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깊은 상처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할머니는 아들의 위로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미정을 향한 죄책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딸을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했고 그로 인해 미정이 이렇게까지 변하게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했다. 미정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할머니는 남은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야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 나갔다. 그녀는 여전히 미정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기대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진호와 그의 가족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러나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미정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딸이 언젠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할머니는 미정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족이란 상처를 주고받을지라도 결국엔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애썼다. 미정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여전히 큰 슬픔이었지만 그녀는 이제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진호와 그의 가족은 할머니에게 큰 위로였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할머니는 미정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 한편에 묻어둔 채 남은 삶을 살아갔다. 그녀는 딸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미정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기로 결심했다. 가족이란 결국 상처를 안고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것을 지키려 했다. 할머니는 미정과의 갈등 이후로 많은 시간을 진호의 가족과 함께 보냈다.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미정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미정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딸을 향한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며 미정이 어릴 적 함께 놀던 날들을 떠올렸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단순했고 딸이 이렇게까지 멀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간절히 느꼈다. 미정아, 넌 지금 어디에 있니?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미정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떠난 이후로 연락이 끊겼고 가족들도 그녀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할머니는 미정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딸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 며칠 후 진호가 어머니를 방문했다. 그는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 것을 느끼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갔다. 엄마, 요즘 좀 힘드신가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가 여전히 미정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마음도 무거웠다. 할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진호를 바라보았다. 괜찮다, 진호야. 그냥 가끔 미정이가 생각날 뿐이야. 그녀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진호는 어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엄마, 누나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다리면 되잖아요. 진호는 어머니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의 말에 확신이 없는 것이 스스로 느껴졌다. 누나가 돌아올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지 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 기다려야지.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내 마음도 지칠 것 같구나.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는 미정을 향한 그리움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었고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미정과의 추억과 현재의 상황이 엉켜 있었다. 미정이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녀는 딸이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랐다. 그러나 딸이 그 행복을 찾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그 아픔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고 그녀는 그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없음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진호의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손자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워했고 할머니도 그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미정에 대한 생각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현실이 그녀를 짓누르곤 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를 만나러 갔다. 그 친구는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였고 둘은 오랫동안 서로의 삶을 공유해왔다. 친구는 할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해 주었다. 미정이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넌 그 아이를 사랑했잖아. 그 사랑이 변한 건 아니잖아. 친구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그렇지. 나는 여전히 미정을 사랑해. 하지만 그 아이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는 딸이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두려웠다. 미정이 떠난 이유가 무엇이든 할머니는 그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사랑은 결국 마음에 남아. 그 아이도 언젠가는 내 사랑을 느낄 거야. 친구의 위로는 할머니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할머니는 점점 더 미정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 깊숙이 묻어두고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미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남은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호와 그의 가족은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미정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편이 시려왔다. 딸이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녀는 미정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족이란 상처를 주고받을지라도 결국에는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미정이 언제 돌아오더라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게 할머니는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미정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남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그리움으로 가득했지만
그 그리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다.